한딸들이 완전히 꼬리를 내렸습니다. 이 한동훈 똘마니들이 또 오세훈 같은 기회주의자들이 윤석열 대통령 1심 판결 후 장동혁 대표의 메시지를 가지고 장동혁 대표를 공격하고 흔들어댔던 것인데요. 장동혁 대표가 도대체 어떤 메시지를 냈길래 이것들이 이렇게 광분하고 발악했나, 다시 한번 장동혁 대표의 메시지를 제가 여러분께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1심 무기징역 판결과 관련해서 안타깝고 참담하다. 그러나 아직 1심인 만큼 무죄 추정의 원칙이 예외 없이 적용돼야 한다. 국민의힘은 줄곧 계엄이 곧 내란은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해왔다. 내란죄에 대한 공수처 수사가 위법하다는 점도 일관되게 지적해왔다. 이것은 우리 당만의 입장이 아니고 다수 헌법학자들과 법률 전문가들의 주장이기도 하다. 그런데 1심 판결은 이런 주장을 뒤집을 충분한 근거와 설명을 내놓지 못했다. 확신이 없는 판결은 양심의 떨림이 느껴지기 마련이다. 판결문 곳곳에서 발견되는 논리 허점들이 재판부가 남겨놓은 마지막 양심의 흔적들이라 믿는다. 아직 1심이고 무죄 추정 원칙은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적용돼야 한다. 이미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을 통해 계엄에 대한 헌법적 정치적 심판을 받았고 지금 사법적 심판도 받고 있다. 또 국민의힘은 지난 대선에서 국민으로부터 정치적 심판을 받았다. 더구나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 법원 재판 그 어떤 것도 다 받아들이고 있다. 그런데 이재명은 어떤가? 이재명은 권력의 힘으로 국민 다수의 뜻을 무시하고 헌법 84조 불소추 특권을 근거로 내세워 12개 혐의 5개 재판을 모두 멈춰 세워놨다. 극명히 대비되는 모습이다. 이번 판결에서 재판부는 헌법 84조의 소추를 공소 제기라고 분명히 밝혔다. 따라서 대통령 되기 전부터 진행되어 온 재판을 중지할 법적 근거가 사라진 것이다. 법원은 이재명에 대한 재판을 즉시 재개해야 할 것이다. 민주당은 이재명을 지키겠다면서 각종 방탄 악법들을 밀어붙이는 것도 모자라 공소 취소 모임까지 만들었다. 법적 심판을 회피하는 이재명과 민주당의 행동이 진정 부끄러운 것이다. 이거야말로 국민께 사과해야 될 일이다. 재판부는 내란죄 유죄를 선고하면서도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회의 탄핵 예산 삭감에 대항할 마땅한 조치가 없다고 인정했다. 헌법을 위반해 길을 쓰고 행정부를 마비시킨 민주당의 행위는 위력으로 국가기관 활동을 무력화한다는 점에서 내란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제 이것이 장동혁 대표가 1심 판결 후에 발표한 입장입니다. 이걸 가지고 장동혁 대표를 공격하고 흔들고 사퇴를 요구해 왔던 것이거든요. 그런 중에 어제 의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의총에서 한동훈 똘마니들 몇 명이 장동혁 대표 사퇴를 요구를 못했어요. 요구를 못하고 지질하게 의총장에서 튀어나와가지고 기자들한테 어쩌고저쩌고 떠들어댔어요. 조은인이 조경태니. 그런데 이걸 가지고 저는 한동훈 똘마니들이 완전히 꼬리를 내렸다고 봤는데 조선일보는 굳이 이틀막 의총이었다. 당명 개정으로 시간만 끌었다. 이런 식으로 이걸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왜? 맹탕 의총이었다고 하는데 왜? 개싸움이 없어서? 진흙탕 싸움이 안 벌어져서?
그래서 맹탕이야? 여러분, 의총은 일 없이 모이는 게 아닙니다. 의총에는 의제가 있습니다. 그걸 원내대표인 송언석이가 미리 의원들한테 고지를 합니다. 오늘 의총은 몇 시에 어디서 모이는데 주요 안건은 다. 어제 송언석이가 고지한 안건은 두 개입니다. 첫째는 당명 개정 여부에 대한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겠다. 당명 개정. 이게 워낙 중요한 문제니까.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두 번째는 민주당이 계속해서 입법 강행 처리하는데 이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필리버스터를 할 것인지, 뭘 할 것인지, 장애투쟁을 할 것인지를 대응 방침을 논의한다. 이 두 가지가 안건으로 고지가 됐어요. 당연히 안건에 대한 토론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당명 개정 여부에 대한 얘기들이 먼저 나왔고, 그러니까 이 완전히 헛다리 짚은 거죠. 내일 의총에서 한딸들이 장동혁을 무자비하게 공격을 할 거야. 완전히 개싸움판이 될 거야. 막 개판이 될 거야. 이 선정적인 보수위장 족벌 언론들 침을 질질 흘리면서 이 의총 취재한답시고 기다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어제 의총의 주요 의제는 당명 개정과 관련된 의원들의 의견 수렴, 민주당 입법 강행 처리에 대한 당 대응 방침이었어요. 이걸 갖고 토론하는 게 당연하죠. 그리고 나서 또 다른 할 말이 있으면 그때 가서 하면 돼요. 그런데 이 조은희, 조경태 이것들이 중간에 튀어나와 가지고서 당명 개정을 너무 시간을 질질 끌어가지고서 어쩌고 저쩌고, 그야말로 찌질한 행태를 한 두어 명이 보였을 뿐이에요. 그건 그렇고, 어제 여러분들이 의총장에 배현진이가 장동혁 대표 뒤에 앉아서 실실 쪼개면서 있었던 그 영상을 보시면서 정말 분노하셨는데, 팩트는 이렇습니다. 어제 우리 장해찬 부원장과 또 제가 대담하면서 당원권 정지 먹은 자가 무슨 자격으로 의총에 들어왔냐, 제가 이렇게 강력하게 비판을 했는데, 팩트는 이 배현진이가 당원권 1년 정지 징계를 먹었는데 그 징계가 발효되는 시간이 3월 1일부터입니다. 그러니까 3월 1일 전까지는 징계 발효가 안 되기 때문에 아직 당원권 정지가 되지 않은 상태예요. 그래서 의총장에 들어와 앉아 있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정확한 그 징계라고 하는 게 언제부터 언제까지라고 하는 게 공식 발표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팩트 체크가 어려운 상태에서 상식적으로 저거 당원권 1년 정지됐는데 왜 의총장에 나와 있어? 라고 비판했던 것인데, 제가 팩트 체크를 했습니다. 3월 1일부터 징계가 시작된다고 하니 그 전까지 당장 어제 배현진이가 의총장에 나와 앉아 있는 것 자체는 위법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3월 1일 이후에는 이런 모습이 보이지 않도록 원내대표가 정확하게 원칙 지켜서 의총을 진행해 줄 것을 제가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어제 나경원 의원은 당내 갈등이 문제되는 것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다. 지금 당내 갈등 따라다닐 때냐. 대여투쟁을 더 강도 높게 해야 될 때다. 윤상현 의원은 지금은 장동혁 체제 중심으로 하나가 돼서 투쟁하고 선거 준비해야 될 때다. 중진들이 장동혁 대표 체제 중심으로 가야 된다고 발언을 주도했습니다. 조경태는 의총 중간에 뛰쳐나와서, 이 조경태 주특기입니다. 조경태가 할 줄 아는 게 그거밖에 없어요. 의총하다 말고 뛰어나와. 그럼 밖에 기자들이 쫙 기다리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기자들한테 막 떠들어대는 거예요. 그럼 그게 의총 진짜 뉴스보다 먼저 나가게 되죠. 그게 조경태가 유일하게 잘하는 겁니다. 어제도 조경태가 그 짓을 했어요. 그러면서 페북에다가 이렇게 썼어요. 그러면서 조경태가
장동혁 대표 사퇴 발언은 하지 않았다. 그치가 밝혔어요. 저 꼬리 내렸습니다. 직접 그렇게 자백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과 절연하라고 하는 한동훈 똘마니들의 요구를 장동혁 대표가 거부한 데 대한 비판이 있자 그것을 반박하는 차원에서 비공개 여론조사 자료도 의총에서 제시했다고 합니다. 당 지지층을 대상으로 한 조사였고 이 조사에서는 당연한 얘기지만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가야 한다는 취지의 답변이 훨씬 많았다고 합니다. 또 제가 나경원 의원, 윤상현 의원의 장동혁 체제 중심으로 가야 된다는 발언을 소개했는데 윤상현 의원은 절윤과 관련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절윤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모든 책임을 윤석열 대통령 한 사람한테 덮어 씌우고 끌어내리라는 것이다. 그게 무슨 정치냐. 우리 모두가 책임 공동체다. 윤상현 의원이 그저께 참회록이라는 글도 올렸어요. 열망 속에 태어난 윤석열 정부가 끝내 성공에 이르지 못한 데 대해 깊이 참회드린다고 하면서 시작되는 이 참회록에서 윤상현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저는 엄동설안에 거리로 나가 누구보다 앞장서서 대통령 탄핵을 반대했습니다. 대한민국 체제와 미래 세대를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 투쟁에서 졌고 이재명 정권의 출범을 막지 못한 데 대해 처절하게 반성합니다. 이제라도 당이 선제적으로 변화하고 혁신해야 합니다. 처절한 자기 반성이 출발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먼저 저의 잘못과 책임을 고백합니다. 이런 참여록까지 올리면서 어제 의총장에서 장동혁 중심으로 가야 된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제가 어제 고성국의 숲에 땡깡 수준의 분탕질, 당원의 힘으로 응징하자 이런 영상을 올렸는데 동자승님 그야말로 한 줌도 안 되는 배신자들이 하늘을 향해 침뱉는 격이네요. 사람이 추해지면 어디까지 가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주네요. 땅바닥에 앉아 땡깡 부리고 울 때는 몽둥이가 약입니다. TGCO님 옳은 말씀입니다. 당이 어렵고 힘들 때 얼굴 한 번 내비치지 않던 자들이 당을 분탕질하고 당대표 보고 사표 내라는 얼터당토한 소리는 당원들과 국민들을 우습게 보는 망언입니다. 저런 자들 단칼에 잘라버려야 합니다. 예로부터 100만의 적보다 한두 명의 배신자가 더 무섭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들의 본성이 드러났으니 장동혁 대표 편안한 마음으로 잘라버리면 됩니다. 가율님 분통 터지고 우라가치미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거머리같이 달라붙어 분탕치는 자들부터 싹 쓸어버려야 합니다. 강아지맘님 미꾸라지 한 마리가 흙탕물을 만든다고 했습니다. 한가의 잔존 무리들이 끊임없이 분탕치는데 언론 믿고 하는 짓 같습니다. 쓰레기들 더 이상 일일이 대응할 가치도 없습니다. 스스로 소멸의 길을 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의총장이 장동혁 대표에 대한 성토장이 될지도 모른다.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한딸들은 완전히 꼬리를 내렸어요. 스스로 소멸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장동혁 대표 체제는 지방선거를 향해서 착실하게 전진하면 됩니다.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